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마침내 토트넘 허스퍼가 2023-2024 시즌부터 팀을 이끌어갈 정식 1군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선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6월 6일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시간, 또 영국 시간으로는 오전 시간에 발표가 됐는데요. 충격적이었던 것은 계약 기간이었어요. 무려 4년 계약이라는 파격 조건, 팀을 확실하게 맡기겠다, 길게 리빌딩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요. 그 의지만큼이나 주목된 것이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어떤 선수를 영입하고 또 어떤 선수를 정리할까입니다. 무려 7명을 방출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 첫 영입 리스트에 해리 맥과이어가 등장했다라는 유력 매체, 유력 기자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 선임 공식 발표 내용과 현지 언론 독점 보도 원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6월 6일 오전 10시 30분 영국 현지 시간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4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렸는데요. 이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요. 2022-2023 시즌 리그와 컵 대회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 새로운 1군 감독으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하게 된 것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감독직을 맡게 되는 최초의 호주인이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실제로 아시아 축구연맹 소속의 이 지도자가 프리미어리그라는 그 외에도 유럽의 빅리그를 이끄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물론 그리스계 호주인이고 어떻게 보면 호주가 거의 유럽에 가까운 문화권이고 또 유럽과 가까운 그런 신체 조건들을 갖고 있는 인종적인 부분들이 있긴 해도 굉장히 좀 역사적인 일이다. 왜냐면 셀틱을 맡기 전까지는 상당 부분의 감독 커리어를 이제 아시아 호주에서 이제 보냈기 때문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토트넘이 선임하게 된 것은 분명히 과거 아스널이 아르센 벵거 감독을 선임한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일을 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요. 다니엘 레비 회장이 직접 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한 배경과 이유, 선택의 이제 과정을 소개를 했는데,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빠르고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인품이 좋고 또 이제 말씀드린 좋은 성격을 갖고 있다. 여기에 토트넘이 계속해서 추구해왔던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수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강력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맡아왔던 팀들이 완성된 선수로서 결과를 내는 윈나우형이 아니라 젊고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을 잘 키우고 발전시켜서 재미있는 축구로서 성과를 내는 감독이다라는 거예요. 아카데미와의 1군 팀의 연결고리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즉 토트넘이 원하는 육성형 클럽으로서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시즌을 준비하면서 엔지 포스테코글루와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저희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많은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토트넘이 강조한 것은 역시 우승 이력인 것 같아요. 호주 국가대표팀의 선수 출신이기도 하고 또 감독으로는 사우스 멜버른에서 내셔널 사크리그 2차례 우승, 그리고 오세아니아 클럽 챔피언십 우승을 했고요. 호주 17세 이하 대표팀과 20세 이하 대표팀을 거쳐서 A리그의 브리즈번 로어를 맡아서 2011년 프리미어십 우승, 호주 리그 우승이죠. 그리고 2011년과 2012년 플레이오프라고 할 수 있는 챔피언십 그랜드 파이널 우승을 통해서 이제 호주 챔피언을 2연속 차지했다. 또 2연속 우승을 한 최초의 감독이 됐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통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호주 대표팀 감독을 맡아서 2014년 월드컵 본선 진출, 그리고 2015년 손흥민 선수가 결승전에서 골을 넣었지만 아쉽게 이제 눈물의 준우승을 그쳤던 그 대회 호주 아시안컵 우승을 이뤘죠. 그리고 중도에 하차하긴 했지만 2018년 월드컵 본선 진출 아시아에선 돌파를 이뤄냈고요. 그 이후 2019년에는 요코하마 F 마리노스를 맡아서 J리그 우승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호주를 떠나서 해외 도전에서도 성과를 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셀틱에 부임했는데 스코틀랜드 리그와 스코틀랜드 리그컵 우승 더블 달성했고, 2년차 시즌이었던 2022-2023 시즌에는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리그컵, 스코틀랜드 FA컵 등 3개 대회를 모두 우승하면서 국내 대회 트래블을 달성했습니다. 코칭 스태프는 아직 공식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보도를 통해서 이미 셀틱 시절에 함께 해왔던 또 호주 출신의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4년 계약인 것 같아요. 사실 21세기 들어서 토트넘이 거의 감독들의 무덤이 됐고, 또 이제 다니엘 레비 감독 부임 이후 너무나 많은 감독들을 갈아치우는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자크 상티니 감독이 물러나고 이제 네덜란드 출신 이용표 선수를 토트넘에 영입했던 마틴 열 감독이 조금 오래 맡았었죠. 당시에 팀을 이제 유럽 대항전 진출권으로 끌어올렸던 인물인데, 그 감독이 이제 잘 활약을 하다가 이제 클라이브 알렌이 감독 대행을 하고 약간 이제 과감하게 좀 이제 좋은 축구, 유럽 대륙의 축구를 하겠다는 의지 속에 세비야에서 성과를 했던 후안데 라모스 스페인 출신의 감독을 선임했는데, 성적 부진으로 빠르게 이제 경질이 됐고 이제 베테랑 잉글랜드 감독인 해리 레드맵이 부임을 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잘 이끌었어요. 그렇게 이끌다가 또 한 번 이제 좀 젊고 혁신적인 감독을 좀 선임해보자 해서 2012년에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를 선임했다가 또 한 번 실패로 돌아가면서 2013년에는 또 영국 출신의 팀 셔우드 감독에게 맡겼고, 그리고 이제 2014년에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부임을 해서 장기 집권을 하면서 성과를 냈죠. 이제 포체티노 감독에게 4년 계약을 제시했었는데 그 뒤에 선임했던 2019년에 주제 무리뉴,
2021년에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그리고 2021년 안토니오 콘테까지 장기 계약을 안 했어요. 특히 무리뉴 감독에게까지도 3년밖에 보장을 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중단된 기간들이 있어서 기간이 길어진 거지 한 시즌도 풀 시즌을 보내지 못하고 중도 부임 시즌 그리고 중도 경질 시즌 이렇게만 보냈고요. 콘테 감독도 이제 2021년에 이제 11월에 중도 부임을 해서 2021-2022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했으나 올 시즌이죠. 2022-2023 시즌은 프리시즌부터 함께 해왔으나 후반기에 경질이 되면서 역시 2년 계약이었는데 그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경질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포스테코글루 감독 과연 뭐 계약을 다 채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4년이라는 긴 계약 기간을 보장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는 콘테 감독이나 무리뉴 감독이나 연봉이 워낙 높으니까 뭐 1,500만 파운드로 알려져 있었죠. 그 연봉 부담 때문에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자 계약 기간을 짧게 해줄 수 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뭐 저렴한 연봉으로 데려왔다고 하더라도 긴 기간을 좀 부여한 것은 경질했을 때의 보상금, 위약금에 대한 부담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첫 시즌 초반에 성적이 안 좋아서 경질을 하게 된다면은 3년 이상의 연봉을 좀 부담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이제 중도에 경질하지 않고 성적이 좀 안 나더라도 꾸준히 끌고 가겠다. 특히 이제 2023, 2024 시즌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항전이 없으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면서 분명히 전술적인 변화도 있을 것이고 선수 변화도 있을 텐데요. 영국의 정론지죠. 더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리빌딩에 많은 돈을 쓰지는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도 내용에 그 이적 예선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요.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리 케인, 현재 카림 벤제마의 후임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영입을 원하고 있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장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케인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케인을 잔류시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떠나보낼 경우 그 돈으로 이제 리빌딩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그리고 또 하나는 무려 17개월 동안이나 리옹을 거쳐서 지금 나폴리에서 임대 시즌을 보내고 돌아오게 될 프랑스 대표 출신 미드필더 탄기 은돔벨레 무려 5,500만 파운드라는 사상 최고액 이적료를 투입해서 영입했던 이 선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다 라고 했어요. 은돔벨레가 사실 어디에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적료를 회수하기도 어렵고 연봉도 높기 때문에 토트넘이 또 한 번 연봉을 부담하면서 임대를 보낼까? 아니면 은돔벨레 본인의 의지처럼 토트넘에 와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까?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토트넘이 당장 뭐 창의적인 뭐 플레이메이커형의 미드필드가 필요한데 은돔벨레가 그런 선수이긴 하거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와서 은돔벨레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 같고 케인 같은 경우도 내년에 FA로 주더라도 남기고 싶은지 아니면 올여름에 그냥 매각을 하고 이적료를 챙겨서 영입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에 현재 그리스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 이후에 토트넘에 와서 본격적으로 일을 할 텐데 콘테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이 이미 많은 이적료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재정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된다. 매각하는 선수가 있으면 그 자금을 통해서 영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떠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영입이 없진 않을 거예요. 토트넘이 위고 요리스 골키퍼를 대신하기 위해 브렌트포드의 다비드 라야 영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라야 외에도 최소한 한 명의 창의적인 미드필더와 센터백 영입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난 시즌에 성적을 내지 못했던 배경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골키퍼의 안정감, 빌드업 부족, 센터백의 이제 수비력 부족, 미드필드 라인의 창의성 부족 이런 것들을 채워야 되는데 일단 레스터시티가 2부 리그로 강등이 됐기 때문에 제임스 매디슨과 하비 반스가 이 창의적인 이선의 공격수 미드필더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다른 강등팀 사우스햄튼의 데드볼 스페셜리스트죠. 제임스 워드 프로우즈에게도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수비 라인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잉글랜드 대표 센터백인 해리 맥과이어가 이제 올드 트래포드 맨유에서 잉여 자원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시장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맥과이어 영입도 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따다닥 공신력 높은 매체들에서 나온 이름이 해리 맥과이어입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제 유력 기자, 뭐 이적 시장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브리지 기자가 해리 맥과이어를 토트넘이 지켜보고 있고 이 여름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적이 될 것이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또 사미 목벨 기자, 데일리 메일의 토트넘 담당하고 있는 기자죠. 토트넘 내부 소식 1티어라고 할 수 있는 기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첫 번째 영입은 맥과이어가 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영국 정론지 텔레그래프의 맨로 기자 역시 토트넘이 맥과이어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도들을 살펴보면서 보도 원문을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맨로 기자의 보도 전문인데요. 토트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해리 맥과이어 영입 관심이라는 제목이고요. 잉글랜드 수비수 맥과이어의 토트넘 이적 가능성은 런던 클럽 토트넘이 케인을 붙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맥과이어를 데려오는 것이 케인의 잔류를 설득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살펴보면요. 토트넘 허스퍼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쫓겨날 해리 맥과이어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해리 케인을 기쁘게 할 이적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두 명의 해리를 보유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맥과이어에 대한 토트넘의 관심은 맨유의 케인 영입 의지와 무관하며 두 선수가 같은 거래의 일환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한 암시는 없다. 즉 맨유가 케인을 강하게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토트넘이 맥과이어를 받아오면서 케인을 주고 또 여기에 현금을 받는 형태의 맞교환 딜 이걸 추진하는 건 아니다. 케인을 남기기 위해 맥과이어를 데려오고
내놓고 싶은 것이지 둘을 바꾸는 그런 계획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토트넘이 맥과이어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조차도 케인이 예전에 영입을 추천했다고 해요. 맥과이어를 영입해달라, 토트넘에 데려와달라. 두 선수가 대표팀에서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적으로나 경기적으로나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과이어 추진은 케인을 위한 영입이기 때문에 케인을 맨유로 보낸다는 것은 옵션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7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 예정이고 또 토트넘이 다음 이제 움직임으로는 스포츠 디렉터 선임을 할 거고 또 여름 선수 영입도 진행을 할 텐데 일단 토트넘이 확실하게 맥과이어 영입에 나설지를 공식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또 영입이 확실시된 상황은 아니지만 맥과이어가 분명히 토트넘의 리스트에 있는 것은 맞다라고 했어요. 전임 감독인 포체티노 감독이 헐시티에서 뛰고 있을 때부터 맥과이어를 지켜봤고 그러다가 이제 레스터시티가 맥과이어를 데려갔죠. 그 이후에 이제 맨유로 이적하게 됐는데 이제 맨유에 와서 조금 경력이 꺾였고 경기력이 꺾였고 가치가 꺾였기 때문에 맥과이어를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또 한 번 된 겁니다. 테나 감독이 지금 김민재 선수 영입을 얘기하고 있고 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라파엘 바란이 주전으로 뛰고 있고 심지어 세 번째, 네 번째 옵션으로도 빅터 린돌레프라든지 또 루크쇼를 써왔기 때문에 맥과이어는 다음 시즌에 맨유에 남을 경우에는 경기를 거의 못 뛸 거라고 예상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맥과이어를 정리하기로 했다라는 그 보도들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정통한 담당 기자들이 보도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 선수가 시장에 나왔고 지금 3천만 파운드 정도의 이적료에 데려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뭐 사실은 자금을 많이 안 쓴다고 하더라도 3천만 유로 정도를 이제 잉글랜드 대표 수비수에게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러기 위해선 정리도 필요한데요. 이 맨로 기자의 기사를 보면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선수단 정리를 대규모로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토트넘은 최대 7명의 1군 주전 선수를 방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1군의 주전 선수만 7명을 내보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왼쪽 수비수 레프트백이자 왼쪽 센터백으로 뛸 수 있는 벤 데이비스 그리고 현재 이 다이어가 현재 맥과이어 자리에서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에릭 다이어에 대한 제안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다이어는 계약이 1년 남았고 이제 벤 데이비스도 2년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벤 데이비스는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원하는 팀이 있다면 보내주겠다, 매각하겠다 이런 생각이고 왜냐면 레프트백 포지션에 지금 우도지도 오게 되고 페리시도 있는 상태에서 세세뇽도 있으니까 벤 데이비스를 왼쪽 뭐 풀백으로 쓰기도 애매하고 센터백으로 쓰기에는 높이의 문제들이 있고 뭐 이런 전술적인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벤 데이비스는 토트넘에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이어는 계약이 1년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각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FA로 내보내야 되고 그래서 재계약 얘기가 있었는데 재계약을 할 만한 경기력을 후반기에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재계약이 아니라 이번에 조금 저렴한 가격이라도 얼마라도 회수가 가능하다면 팔고 싶다. 팔고 그 돈을 보태서 맥과이어를 사겠다. 뭐 이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벤 데이비스와 다이어를 내보내고 여기에 다빈손 산체스까지도 내보내면서 3명의 수비수를 내보내고 맥과이어 영입하는 자금을 마련하겠다. 게다가 클레망 랑글레도 임대로 왔던 선수잖아요. 이제 바르셀로나로 복귀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어떤 상황이 되든 뭐 다이어가 잔류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랑글레와 산체스만 나가더라도 2명의 센터백이 빠지게 되니까 맥과이어를 영입을 해야 된다. 최소한 1명의 중앙 수비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 그 선수는 맥과이어가 될 수 있다. 맥과이어는 지금 헐값에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했고요. 특히 이제 위고 요리스가 팀을 떠날 예정이잖아요. 토트넘의 주장이 떠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리더십, 주장단에 있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베테랑이다. 실제로 맨유의 주장으로 활동하다가 올 시즌에 주장 경기에서 밀리면서 실질적으로 주장을 못했는데 맥과이어가 올 경우에는 뭐 잉글랜드 대표로서의 상징성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후방 빌드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앞서 뭐 타임즈의 보도에서도 언급이 됐듯이 레스터시티가 2부 리그로 강등되면서 제임스 메디슨, 하비 반스가 토트넘의 영입 리스트에 올라와 있고 이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논의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데일리메일의 사미 목벨 기자도 비슷한 보도를 내놨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제 해리 맥과이어를 토트넘이 이제 영입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의중도 반영이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토트넘이 분명히 맨유의 주장인 해리 맥과이어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고요. 토트넘도 맨유가 올여름에 맥과이어를 정리할 거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알아보고 있고 파악이 됐다. 게다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해리 케인이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맥과이어와 워낙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영입은 케인의 잔류에 큰 도움이 될 텐데 물론 케인은 현재 레알 마드리드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잔류 여부가 불확실하다. 그런데 케인이 떠난다고 하더라도 현재 토트넘은 다이어를 내보내고 맥과이어를 데려와서 수비 라인의 안정감을 좀 높이고 높이에 대한 부분 분명히 맥과이어도 발이 느리고 대인 수비에서 최근 약점을 보이긴 했지만 다이어와 비교한다면 공중볼 수비에 있어서 특히 공중볼 처리 능력에 있어서는 좀 앞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수비수 영입 리스트에 많이 올라와 있던 크리스탈 팰리스의 마크 게히도 토트넘의 이제 리스트에 있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스터시티의 제임스 메디슨은 토트넘이 필요로 하는 공격형 미드필더 영입 리스트 최상단에 있는 것 같은데 주목할 점이 이제 제임스 메디슨도 CAA 베이스가 맡고 있는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고 있는 선수거든요. 포스테코글루도 CAA 베이스다 보니까 토트넘과의 협상이 원활했어요. 바로 토니 선수의 에이전시인데 이 CAA 베이스가 다니엘 레비 회장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메디슨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것이다. 뭐 이러는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보도들을 종합했을 때 토트넘 허스퍼 다음 시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셀틱 시절에 많이 사용했던 2명의 메잘라, 2명의 공격적인 미드필드를 배치하는 역삼각형 중원을 쓰는 4-3-3으로 경기를 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케인이 남을 경우엔 케인과 히샬리송이 최전방에 서고 좌우 측면에는 손흥민, 페리시치, 쿨루셉스키, 브라이언 힐 이렇게 배치가 될 수 있는데, 사실 힐 선수가 다시 토트넘에 와서 뛸 수 있을지가 좀 불확실하고, 또 페리시치를 이제 윙어로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물음표가 달려 있잖아요. 뭐 저는 이제 포백으로 변환한다면 페리시치가 윙포워드로 기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선수들의 연령층이 높고 특히 힐 선수가 불확실하니까 하비반스를 데려와서 측면에 배치할 수가 있다. 이럴 경우 뭐 하비반스가 측면 위주로 뛰고 손흥민 선수가 조금 위로 올라가서 비대칭 투톱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은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필요하죠. 은돈벨레가 결국에는 나갈 팀을 못 찾으면 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메디슨이 영입돼서 플레이메이커와 같이 뛸 수 있고, 그 옆에 벤탄쿠를 좀 올려 쓰는, 뭐 스킵도 지난 시즌 막판에 올려서 많이 썼잖아요. 이렇게 쓰면서 약간 비대칭 수비적으로 움직일 땐 이 선수들이 밑에 내려와주고 메디슨이나 은돈벨레가 좀 이제 10번 역할하는 그런 형태로 뛸 수가 있고,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에는 호이비에르와 비수마, 게다가 이제 3미들 체제에서는 호이비에르나 비수마도 훨씬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면서 또 공격 운반 능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수비 라인이 좀 문제죠. 지금 3백에 윙백 성향의 선수들을 많이 데려와 있는데, 세세뇽은 그래도 포백에서 뛸 수가 있는 상태고, 우도지가 이제 3백에서의 윙백으로만 활용을 해봤는데 이 선수를 포백의 레프트백으로 잘 쓸 수 있을까를 이제 훈련을 시켜봐야 될 것 같고요. 수비 라인은 맥과이어, 로메로, 그리고 이제 로얄 선수가 뭐 수비력이 좋기 때문에 센터백으로 들어와서 호이비에르나 비수마가 내려와서 수비를 커버해주면은 경기 중에 3백과 같은 형태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뛸 수가 있다. 페드로 포로가 있고 또 스펜스가 임대해서 돌아온다면 오히려 또 오른쪽 윙백, 오른쪽 풀백 자리가 포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의 구성이 될 수 있다. 자금이 제한적이라면 반스, 메디슨, 맥과이어 정도 영입하고 요리스의 대안으로 라야를 영입할 것 같은데, 후르아시를 언급해놓은 건 저희가 이제 현지의 보도가 밀도 있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만약 케인이 떠난다면 전방에서의 득점력, 공격력이 필요한데, 후르아시가 이제 이런 전술적인 상황 속에서 침투해서 골을 이제 포착해서 받아먹는 형태, 뭐 이런 그 마무리하는 형태에서 강점이 있다 보니까 손흥민, 뭐 히샬리송, 쿨루셉스키, 뭐 페리시치 이런 선수들이 이제 공격 작업을 만들고 기회를 열어줘서 후르아시가 골을 넣게 하는, 후르아시를 혹은 쪼크로스는 뭐 이런 형태의 기용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뭐 후르아시의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영입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데 케인이 나갈 경우에는 분명히 공격성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케인이 나간다면 이적 자금이 좀 풍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후르아시보다 당연히 더 높은 급의 검증돼 있는 선수를 데려올 수도 있겠지만, 이미 히샬리송에게 많은 돈을 쓰는 상황인 걸 감안했을 때는 다른 포지션, 뭐 메디슨이나 뭐 혹은 다른 미드필드나 뭐 라이아 영입도 이제 4천만 파운드 이상이 든다고 하니까, 라이아 4천만, 맥과이어 뭐 3천만, 메디슨도 만만치 않은 돈이니까 사실 뭐 지금 돈을 안 쓴다 해도 1억 파운드 이상이 들 수가 있는데, 그 돈을 마련하려면 또 이제 케인을 내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케인을 내보낸 돈이 다른 데 쓰여서 후르아시급밖에 못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지 현재 손흥민 선수는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고, 또 만약에 메디슨 같은 선수가 온다면 그래도 좋은 패스를 찔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케인이 빠진 상황이 될 경우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많은 또 득점 기회를 좀 몰라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으로 가고 페리시치나 반스가 왼쪽 측면에 배치되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과연 이제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어떤 선수를 또 영입하고 또 어떻게 리빌딩이 되는지에 대한 상황, 여름 이적 시장에 새로운 믿을만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체크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